제철소 근로자들이 폭발 사고 이전에도 식수 오염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판을 식히는 냉각수가 식수 밸브에 연결돼 오염됐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전남 동부 지역은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졌습니다. 지역의 분야별 현안을 점검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우리 지역 사회 분야를 돌아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할 자동차 공장 설립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로 지역 고용 창출만 10,000개가 넘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대교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의 후속 조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활동이 8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4가지 주요 의제의 청사진이 마련된 가운데 추가 한 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올해는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태부터 역대 가장 많은 태풍, 충격적인 강력 사건까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1년이었습니다. 네, 올해 지역의 이슈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2019년을 뒤흔들었던 사건, 사고를 강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초 여수산단을 포함한 235개 기업들이 측정업체와 결탁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청 앞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과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배출량 조작, 범죄 기업, 한학캠탈, 규탄한다! 이번 사태로 GS칼텍스와 LG화학 등 총 7개 기업 관계자들이 기소됐습니다.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까지 계속되자 산단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5호 태풍 다나스를 시작으로 전남 동부 지역에 영향을 준 태풍만 모두 5개. 기상 관측 이래 한 해 가장 많은 태풍이 찾아오면서 지역의 양식장과 시설물이 초토화됐습니다. 잇따른 태풍은 유자와 굴 등 농수산물 작황에도 영향을 미쳐 농어민들의 시름은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섬뜩한 강력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여수 금오도에서 아내가 탄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2살 박모 씨. 17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죄를 꾸민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순천에서는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36살 정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시인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왜 범행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호소한 피해 여성 아버지의 국민청원글은 34만 건의 동의수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지역 전문대들은 비리와 내용으로 몸살을 겪었습니다. 청암대에서는 현 총장의 해임이 적절한 절차로 진행됐는지를 두고 내부적인 논란을 겪었고, 광양보건대 총장은 조카 채용 비리에 연루돼 해임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굵직한 사건 사고로 얼룩졌던 2019년 한 해. 다가오는 2020년은 큰 사건 사고 없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지역민들의 바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지난 24일 광양제철소에서 큰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에 앞서 불과 열흘 전에도 식수오염 사고가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겁이 나서 못 살겠다. 안전조치 강화하라. 이른 아침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들이 회사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24일 제철소 내 연구시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이보다 앞선 지난 13일 일부 공정에서 발생한 식수 오염 사고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 일부 공정에서는 지난 13일 철판을 식히는 냉각수가 식수 밸브에 연결돼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부에 발견돼서 아마 그 담당 파트장, 담당자끼리 메일은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엄명하면 되지 않는다, 엄명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그 해당 공장 내 전체적으로 안 알려진 것 같고 조합원이 신고한 거는 한 10시, 저녁 10시 반경에 접수가 되고 그 이후로 우리 사무장이 전체 직원들한테 게시나 이런 메일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불안해진 노동자들은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냉각수가 식수에 섞여 들어간 6시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노동자들은 500여 명이었습니다. 다행히 불편함을 호소한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지금까지도 정확한 오염 범위나 기간, 냉각수 성분 등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염수를 마신 노동자들은 얼마나 위험한 물을 마셨는지도 모르고 있는 셈이다. 배관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공개하지 않아 어느 부서 노동자들까지 물을 마셨는지 모른다. 노동자들은 벌써 2차례 식수 오염 사고가 발생했고 해마다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제철소는 당시 오염수 공급이 확인된 공정 근로자들에게 안내를 했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사고 경위는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폭발 사고 현장을 감식한 국과수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감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광양제철소에서 올해 들어서만 3차례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며 수익성 향상을 위한 원가 절감으로 시설이 노후화된 게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설비를 점검해 교체하고 현장에서 실천되는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순천 지역 분구 여부가 주목됩니다.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를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볼 때 순천의 경우 28만 100여 명으로 상한선인 27만 8,900여 명을 넘어서 세종, 춘천시 등과 함께 분구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정하는 의원 정수와 인구 기준일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 선거구 획정이 지역 총선 구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산단 대기오염 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의 후속 조치를 위한 민관협의체가 올해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건강 역학조사 등의 4대 의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추가 안건을 논의하게 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 5월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간 민관협의체는 최근 여수산단 주변에 대한 환경 실태 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요되는 기간은 2년에 예상 비용은 50억 원. 전남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조사 방법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만들면 협의체는 이를 검토한 뒤 공모를 통해 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2-3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개사가 먼저 부담해서 분담을 해가지고 4월 초에 용역이 발주가 되지 않을까. 환경 실태 조사와 건강 역학 조사까지 가시화되면서 협의체가 다뤘던 4가지 주요 의제는 합의점을 찾게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진행될 예정이었던 위반 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는 참여 기관 선정 작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4가지 의제에 대해서 합의사항에 대해서 공고안도 마련해야 돼요. 더 있다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공고안은 일단 논의가 안 됐고요. 다음 회의부터는 굴뚝 자동 측정 장비, 이른바 TMS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 설치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여수산단 주요 업체들이 발표한 4천억 원대 환경시설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전문가들의 적정성 검토가 시작돼 이르면 다음 달 29일 열리는 13차 회의에서 검토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청암대학교가 지난 2015년 대학 인증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효력 정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암대학교 이사회에 따르면 교육평가인증원은 이달 초 청암대를 방문해 현장 실사를 벌였고 그 결과 교직원 상습 해임과 복직, 주요 보직자의 배임금 변상과 징계 미이행, 이사회 파행 운영 등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인증원은 대학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1년 동안 대학 인증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암대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광양시 와우지구 토목공사가 마무리돼 도시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우지구 63만여 제곱미터에서 시행된 이번 공사에는 지난 2014년부터 사업비 1,000억여 원이 투입됐으며
3,600여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순신대교와 제철소 인근에 위치한 와우지구는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밀집돼 주거 환경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탄생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공장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두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23년 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공장 착공식이 열린 건데요. 직간접적으로 10,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가 달립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공장 건립을 알리는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광주형 일자리 구현을 향해 첫걸음을 떼는 순간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 광주은행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30여 개 지역기업이 투자한 글로벌 모터스는 오는 2021년 완성차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이곳 빅그린 산단에 2021년 공장이 준공되면 시험 생산에 이어 하반기부터 완성차를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은 연간 최대 10만 대의 경영 SUV를 생산하고 향후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로 차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연한 생산 라인이 들어섭니다. 저희 시공사는 완벽한 품질 관리와 공사 일정을 준수하고 지역 업체의 상생 협력과 더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고의 품질의 공장 건설을 위해 국내에선 완성차 공장이 세워지는 건 23년 만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말로만 듣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기공식 이루어지는 거 보고 이제 좀 확실하게 생기는구나 하고 좀 확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본부장급 임원 3명을 선발한 글로벌 모터스는 팀장급 직원과 생산직 직원 등 1,000여 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약 12,000여 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사랑받는 SUV 소형차를 생산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최대의 일자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 총 하도급 공사 금액의 60% 이상 범위에서 광주와 전남 지역 소재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올 한 해 순천을 찾은 방문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순천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이 1,002만 2,500명으로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오늘 순천만 국가정원 잔디마당에서 순천 1,000만인을 껴안다를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 1,000만 관광객 돌파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경고 멘트를 보내는 단속 시스템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9월부터 전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불법 경고전화 경고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 결과 지난 16일까지 불법 현수막과 벽보, 광고주 전화 83대가 정지되거나 발신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효과적인 시스템 운용을 위해 2개조 10명으로 단속반을 가동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와 전화번호 시스템 등록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여수시 해산동 해산-IC 순천 방면 도로에서 화물 차량이 앞서가던 사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79살 A씨와 66살 A씨 부인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 상공회의소 회장 김종욱 외 회원 일동 100만 원, 꽃돌개장 1번가 직원 일동 100만 원, 한일관 직원 일동 100만 원, 한일푸드 농업회 직원 일동 100만 원, 순천시 왕조 2동 연동 대주아파트 201동에서 204동 주민 82만 원, 연동 대주아파트 205동에서 208동 주민 57만 3천 원, 순천시 도사동 지정마을 주민 51만 원, 고흥군 복내면 나로도 수협 5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왕지 범암 운공마을 주민 50만 원, 순천시 왕조 2동 금당 대림아파트 101동에서 104동 주민 50만 원, 왕지아파트 101동 102동 주민 50만 원,
여수시 둔덕동 3통 남해화학 사택 부인회 50만 원, 여수 연등 지역아동센터 48만 9,400원, 부영여자고등학교 학생 1동 40만 8,950원, 여수시 둔덕동 대순진리회 영월방면 둔덕회관 30만 원, 고흥군 도화면 상동마을 주민 30만 원, 지득마을 주민 22만 원, 호덕마을 주민 22만 원, 순천시 서면 신촌마을 주민 21만 3,300원, 고흥군 도화면 수덕마을 주민 20만 5천 원, 순천시 도사동 한경아파트 주민 20만 원, 여수시 여천동 6통 가곡마을 주민 20만 원, 중앙동 선유회 1동 20만 원, 중앙동 풍산식당 2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내년에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본격 추진해 전남의 제2도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 사업인 에너지와 투어, 바이오와 트랜스포트 등 6대 블루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KTX 2단계 사업 조기 완공과 목포 보성간 남해안철도 전철화 등 SOC 수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일자리 복지, 타 지자체와 상생 협력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오는 2025년 물동량 목표치를 3억 7천만 톤으로 제시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중장기 경영 전략을 전면 개편해 오는 2025년까지 물동량 3억 7천만 톤을 달성하고 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전체 사업비의 6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이를 위해 항만 배후단지 확대와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해양 관광산업 육성 등 12개 전략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수공사로 석 달 넘게 통행이 통제됐던 여수 돌산대교가 이번 주말부터 개통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여수 돌산대교의 케이블 교체와 도장 작업이 예정대로 마무리돼 지난 9월 17일부터 시작됐던 통행 제한 조치를 오는 28일부터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청은 돌산대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성능 개선 작업이 아직 남아있어 내년에도 차량 통행을 일부 제한하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군은 올 한 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등 모두 51건에 1,875억 원 규모의 공모 사업을 유치한 것을 포함해 민선 7기 이후 모두 113건, 총 사업비 2,196억 원의 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공모사업 유치액이 지난 2009년 공모사업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을 바로 알리기 위한 전문 역사 해설사들이 처음으로 배출됩니다. 여순 10.19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는 일기 수료자 42명이 지난 9월부터 4개월 동안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오늘 첫 수료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강사단은 퇴직한 지역민들로 구성됐으며 수료자들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